두 번째는 항명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 아니, 못하실 것 그건- 같아서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그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약 2, 3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직접 네, 지휘한다. 맞습니다. 예. 예. 군사 활동은 장관이 해주신다. 예. 항명죄 불응시에는 항명죄로 합니다. 처벌한다. 계엄사령관은 저로 임명한다. 네.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부사령관이요? 그런 예.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전하규 대변인에게 건네준 문건이 계엄선포문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대변인이 이제 그걸 받고 계엄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 계엄 선포문은 그 대통령실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 국방부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셨다는?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인이 예, 장관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을 좀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하셨다 했는데 포고령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법적 검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장관님 검토하셨다고 우리가 논의가 되었고 검토가 하셨다는 말은 뭐 수명했지만 좀 무거운 느낌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걸린 게 이제 뭐 이렇게 단어 중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고 돼 있어서 다른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처단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이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증인에게 통화하실 때 증인과 통화하실 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했다. 아니면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거는 알려준 적은 없습니까? 매우 짧게 그냥 포고령 하달되었나요를 물어보셨고 네. 저도 대통령 전화니까 아주 놀라가지고 딱 수명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뭐 알겠습니다. 정군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네네네네. 테이저건하고 공포탄이라는 거는 사용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랄 때 느낌을 그렇게 받았기 그럼 때문에 예하 부대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약간 놀라가지고 네. 굉장히 빨리 그 말을 해서 뭐 쭉 설명하고 뭐 했는데 무슨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쭉 하면서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네. 물어보지도 않고 잠시만 기다려봐라. 놀라가지고 네. 잠시만 기다려봐.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서 누가 공포탄을 한 발 쏘거나 뭔 조치를 하면은 네. 걷잡을 수 없이 작전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군인들은 알고 있어요.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적이다 이런 생각, 테이저거나 공포탄이라 그랬기 때문에 네. 국민이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었습니다. 긴 말도 안 했습니다. 금지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금지다. 그 707 특임단장 김현태와 707 특임 단원들은 12월 4일 00시 32분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00시 39분경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면 707 특임단으로서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입니까? 저는 그때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고 국민들이 다칠 수 있겠다는 게 탁 떠올라지 다른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혹시 그런 정도도 인식하셨습니까? 생각 안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 정도도 얘기를 안 예, 했습니다. 그냥 예하부대에서 예. 건의가 들어왔는데 자꾸 저보고 결심하라는 식으로 결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황은 인식하신 건데 그때는 이제 뉴스에 조금 군이 왜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진짜 그건 몰랐어요.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특별검사부 박억수, 검사 이찬규, 조재철, 유병국, 오승환, 송성광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홍일, 배보윤, 김계리, 배의철, 윤갑근, 위현석, 이경원, 류지연 변호사님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바로 증인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시게 하죠. 박한수 씨.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박학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15번도 채택. 15까지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계속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의 이 사건 당시 지위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육군사관학교를 46기로 졸업하셨죠? 네, 예, 증인은 2023년 10월 31일경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육군 참모총장이셨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12일 직무 정지되었고 2025년 1월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2025년 2월 25일경 기소 휴직된 바가 있고 올해 6월 25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증인 2025년 10월 30일자로 전역하여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오후에 예정된 육군사관 학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2일 그러니까 전날인데요. 12월 2일경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2024년 12월 3일 이 취임식에 참석 후 헬기를 타고 노들섬에 내려 차로 국방부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3일 날 네. 오전에 32사단 신병교육대 현장 지도를 하고 네. 중식은 육군본부에서 하고 육군본부에서 12월 3일 날 육군사관학교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계룡대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이동하지 않았고 예, 이동은 12월 네, 2일이 12월 3일 날 네. 중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네, 네. 그 육군사관학교로 계룡대에서 바로 이동했습니다. 계룡대에서 네네네. 마치고 바로 이동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방부로. 예. 헬기로 이동하신 건 예, 맞으십니까? 그리고 노들섬에 내려서 차로 국방부로 이동하신 거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12월 2일 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육군사관학교 이 취임식 참석 후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참모 한 명과 같이 오라, 함께 오라는 그런 말을 들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하루 전날 12월 2일 날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 상으로는 2024년 12월 2일 22시 15분경으로 확인되는데요. 예, 야간에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예, 구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의 말을 듣고 육군본부 정책실장인 김응준 소장에게 연락해서 국방부로 오라고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고 네. 그 말씀하셔서 또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참모 한 명 수행 참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보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김응중 실장을 지정하신 건 아니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장주범 비서실장에게 네네. 얘기를 해서 그 참모 한 명을 정해달라고 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그 김응준 정책실장이 함께 간다는 건 언제 아신 겁니까? 아마 비서실장이 쭉 토의를 한 것 같고 12월 3일 오전에 32산 신병교육대 가는 차 안에서 네. 그 현안 점검 내용이 육군의 미래하고 이런 걸 설계하는 거와 연관돼 있으니까 정작 부장하고 검토했는데 정책실장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제가 이제 12월 3일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12월 3일 16시경 조금 안 된 시간에 용산구 소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현안 보고 일정은 언제 잡힌 겁니까? 그것은 이제 12월 1일 날 제가 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네. 점심시간쯤에 전화 주셔가지고 현안 점검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그때도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현안 점검 꼭지 과제 좀 빨리 검출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을 보니 12월 1일 12시 50분, 낮 12시 50분쯤에 예, 맞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증인께 전화를 하신 걸로 확인했는데 그 시간이 맞으십니까? 네, 예,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항입니다. 증인은 어떤 내용으로 김용현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하신 겁니까? 예, 당시에 주요 이슈가 되었던 이제 소형 공격 드론 관련된 실험을 좀 했던 내용하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뭐 조금 그 기밀에 예, 약간 육군의 미래가 있는 내용 위주로 예, 그 기밀이 아닌 그 부분에 예비 대해서 전력 말씀해 주시죠. 정예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육군의 이제 항우 관련된 내용하고 당시에 UAV가 이제 추락을 한 2건 정도 하였는데 그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서 좀 뭐 그런 좀 결과를 보고 드리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안 보고 하신 것 중에 그 예비 전력 혁신 세미나 계획이 있으셨지요? 아, 예, 그게 예비 전력 관련된 내용인데 예, 이제 그 국방 이제 잠재력 또 측에 감히 도발하지 못하는 억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좀 네,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보고를 그러면 하실 당시 상황은 어떠셨습니까? 현안 보고를 실제로 다 하셨습니까? 아니 좀 빨리 오라 그래서 좀 급하게 저도 뭐 바로 그냥 행사복장 입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또 장관님도 매우 바쁘셨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도 하시고 전화기도 이렇게 한 3개 있으시고 저 약간 안쪽에 방에 가서 통화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서 진지하게 막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굉장히 전화를 좀 평상시보다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안 보고를 예, 다 못하신 겁니까? 예, 이제 그 꼭지 하나만 자세하게는 못했고 네, 세미나 할 때 인사 말씀 하셔야 된다는 까지는 말씀드린 것 같고 하여튼 제목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펼쳐놓고 이제 장관님 또 틈나면 보고 드려야겠다 어떻게 보고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네. 그 14항 15항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김용현 장관이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는데 예, 계속 전화.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 봤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말씀이 이제 상급자 이제 뭐 이런 분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느낄 정도였지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도 들어가셨다가 나오셨고 네. 또 움직이면서도 하셨고 저는 저기 앉아 있고 현안 업무 제목 좀 연상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관해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상황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는 검찰 및 군검찰 조사 당시에 말씀하시기로 김용현 장관이 통화하면서 참석한다, 가겠다 이런 내용을 말했고 그다음 네 알겠습니다라고 즉각 반응하거나 수명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그게 아마 첫 번째 제가 조사할 때, 두 번째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수러 위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군인은 이제 입에 즉각 반응 이런 말이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는데 약간 상급자라는 말씀을 두 번째 제가 조사할 때 네.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약간 상급자 같고 군선배 같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급자 또는 군선배로 생각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김용현 장관이 네네. 그때 좀 수명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상급자라는 느낌 정도 받을 게 항상 그런 동안이 아니었고 네. 계속 들고 가는 게 수르가 들리는 몇 가지가 그런 정도였지 제가 그걸 예. 쭉 연결되질 않았어요. 모든 통화는 아니었어도 예, 그 그렇습니다. 일부 통화에서는 예, 그런 예, 수명 자세가 보였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때는 약간 톤이 올라가셨나 목소리가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예.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관에서 뭐 충성이라고 하든 그런 그러진 말은 않았습니다.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7항입니다. 증인은 현안 보고를 마친 뒤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늘 21시 40분경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로 와 있어라는 지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이제 행사복장 입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오늘 21시 40분경에 국방부 장관 대기실로 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21시 40분에 대기실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기를 그런 말씀 하던가요? 할 틈도 없었고 뭐. 그냥 오라고 예, 해서 증인은 네. 오겠다 하신 겁니까? 네네. 그러고 바로 아무 이유가 있어 시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 증인은 그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21시 40분경 장관 접견 대기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가면서는 조그만 사무소가 있는데 갔다가 그날 이제 육군사관학교 행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차담 좀 하고 또 서울에 가면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게 저녁을 같이 간단하게 작은 방에서 시켜서 먹습니다. 그걸 먹고 관사에 가서 좀 쉬고 그 시간 맞춰서 왔었습니다. 그 티타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티타임은 인참부장
부장하고 비서실장 이렇게 같이 하신 겁니까? 예, 인천 분양 비서실장 또 이제 제가 거기 가니까 또 정책실장도 있었습니다. 아마 정책실장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 학교 그 행사 내용 가지고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얘기했었습니다. 식사도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하신 겁니까? 예, 식사는 이제 그분하고 또 서울에 가면 제가 서울에 가면 국회 예산 이런 업무를 저에게 정책 보좌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네. 예비역인데 그분은 항상 식사할 때 제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상황을 자꾸 알려줍니다.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같이 식사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12월 3일 21시 40분경 장관 접견 대기실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 군사보좌관실에 여러분이 계셨다가 제가 대기실로 들어가는 법 쭉 이렇게 따라오셔서 앉아서 이거 뭐 내용이지 하는 내용들을 좀 서로 각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증인은 그때 정책실장 김응준, 비서실장 장주범과 함께 접견 대기실로 가신 아닙니다. 이제 갔는데 비서실장은 보니까 계급 높은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네, 있을 네. 때가 아니고 그래서 수행 참모가 있기 때문에 서울섬으로 복귀한 것 같고 갔다가 복귀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간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기는 저하고 이제 정치실장 그리고 거기 계셨던 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계셨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이게 이제 합참에서 이제 그 합참 차장님하고 저 밑에서 그 검열 차장님 그리고 국방부 그 인사기획관 그 대변인 그 군사보좌관 이렇게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순서로 정진팔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정진팔, 이재식, 오영대, 전하규, 김철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맞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증인을 포함한 그 6명 모두 21시 40분경 장관 접견 대기실로 오라고 한 것입니까? 예, 뭐 모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군사보좌관이 장관님께서 그 합참 지하 그 지휘통제실인가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냥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장관님 그쪽으로 가시나 보다 하고 쭉 이렇게 그 내려갔습니다. 21시 40분경에 대기실로 오라고 하신 분들 그분들도 다 대기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신 거죠? 그거는 그때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진 예, 않으셨습니다. 뭔 일이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네, 누가 불렀냐 이런 말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22항은 조금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22시 40분에 접견 대기실에서 그분들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접견 대기실에서 이제 전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소통하는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네. 보고는 이제 특별 뭐 담화가 다시 특별 담화라고 그때 안 나왔고 하여튼 무슨 이제 방송에 뭐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고 예산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합창 의장님은 없나요?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갔으니까 당연히 의장님도 계실 줄 알고 했는데 안 나오시길래 예. 차장님밖에 안 계시길래 합참 의장님 여기 안 오셨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합참 의장은 없나요?라고 물어보신 이유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신 예, 이제 총장이 왔는데 예. 그게 합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합참 의장이 와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건 있으신 아니고요. 건 아니죠. 예, 그냥 보통 제가 서울에 회의에 가면은 항상 의장님이 거기에 이제 늘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회의든지 장관님께 여러 명이 모이면 항상 만납니다. 네. 그래서 처장님도 계신데 의장님이 안 계시나는 그냥 약간 그냥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2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6항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그 대변인으로부터 그 대통령께서 담화 예산 등 관련 담화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김용현 장관이 증인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그 담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런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셨어요. 그냥 왜하지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가 이렇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3일 21시 40분경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될 무렵까지 그 접견 대기실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접견 대기실로 왔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 당시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내려갔고 내려가서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는 들어오신 건 예,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안 접견 계셨습니다. 대기실에 있을 때는 김용희 장관이 안 오고 있으니까 뭐 왜 안 오시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0분 넘게 안 온 상황이니까요. 그게 30분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있었고 예. 뭐지 이러고 그냥 거기 있는 분들하고 눈 맞추는 게 저게 이제 그 다음 생각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 김용희 장관이 불렀는데 안 오고 계신 상황인데 예예. 그냥 특별히 장관님 궁금해하진 계시냐 않으셨다는 하니까 안 말씀. 계시다 그래서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네. 이제 서울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장관님은 항상 일정이 좀 바쁘십니다. 늘 네. 가보면. 그래서 장관님 움직임에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가서 장관님이 오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 안 제가 맞추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맞춘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3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1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김철진 군사보좌관을 통해 지하 3층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김철진 군사보좌관을 통해 전투통제실로 이동하라고 지시해서 12월 3일 22시 23분경 전투통제실로 이동하였고 전투통제실에서 TV를 통해 대통령 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투통제실이라는 말을 정확히는 듣지 못했지만 네. 다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는 게 탁 전파가 됐습니다. 네, 벌떡 일어나서 쭉 내려갔습니다. 예, 그때 담화 진행되고 있었죠. 한 이쪽에 비디오 한쪽에 이렇게 TV에. 그럼 담화를 보신 겁니까? 내려가셔서? 그 들어가자마자 또 앉아서 뭔지 이제 쭉 스피드 게이트 통과해서 하니까 네, TV가 있으니까 아까 담화라는 말을 위에서 들었고 해서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인영의 증거기록 순번 248번 CCTV 캡처 사진이 있는데요. 전투 통제실 출입구 CCTV 캡처 사진인데 이 부분은 증인께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capture 부분인데 뭐 변호인들께서 특별히 이해하지 않으시면 뭐 시간대 좀 특정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니 좀 이유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전투 통제실 출입구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증인은 12월 3일 22시 25분경에 전투 통제실로 들어가셨는데요.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25분 40초 되는데 하여튼 요때 같이 쭉 들어갔습니다. 예. 그 증인은 전투 통제실 입장 시 노란색 봉투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건 어떤 아, 그때 현안증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제대로 못 드려서 들고 갔었습니다. 현안 보고 자료가 들어 있는 예, 봉투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냥 늘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수첩처럼. 예. 그 증인은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제가 피고인이라고 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증인은 이제 피고인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시 수행할 임무가 기재된 A4 용지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뭐 노란색 봉투 안에 A4 용지 그런 내용이 그런 거 있었던 전혀 것은 없었. 아니시죠? 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그러면 전투 통제실로 가서 TV에서 대통령 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알게 되신 겁니까? 네, 이게 소리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자막이 조금만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비디오 월에 그러면 예. TV가 켜져 있었고 어느 예. 채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아, 그건 기억 안 돼. 보통은 YTN이나 연합뉴스인데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럴 어떤 건지 예, 정확히 예. 모르시고 뉴스 네, 네. 속보 뉴스 채널을 그런 것 맞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35항입니다. 대통령 담화가 진행되던 중에 김용현 장관이 전투통제실로 들어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위해 화상을 개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들어오시고 조금 계시다가 거의 화상 개방하라는 쪽으로 전군 화상이 준비됐나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장관이 화상 개방하라고 한 것은 피고인의 계엄 선포 이후였나요? 예,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랬을 예. 것 같습니다. 담화가 끝나고 그 김용현 장관 담화 마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닌데 거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의 예. 끝날 무렵에 끝날 무렵에 들어와서 계엄 선포가 거의 마쳐진 이후에 그런 화상을 느낌은 드는데 개방하라고 하셨다는 정확하게 특정은 안 됩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예, 그 무렵이었던 무렵이었다는 것 말씀. 알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증인이나 그 자리에 있던 그 군 간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아, 그런 거 전혀 없고 축축축축 계속 갔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예,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화상회의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이하 수방사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하 특전사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화상에 곧바로 연결되었으나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하 방첩사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곧바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도 느끼기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김응준 정책실장은 군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방첩사 등장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기억하고 뭐 결국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방첩사도 뒤늦게 좀 들어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혹시 증인 기억과 같으신가요? 예,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 또 어떤 분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이실까요? 방첩사령관님 안 나오셨다고 안 수사기관에서 들었는데 저는 언제 안 나오셨던 느낌이 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증인의 기억으로는 정군지휘관 회의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당시에는 안 나오셨고요. 조금 늦게 뭐 등장했는데 정군지휘관 회의가 끝나고 나오셨다는 그 부분은 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끝날 무렵인지 끝나고 나서인지 나왔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 예. 저는 나왔다는 느낌은 드는데 안 나온 쪽으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 말씀은 하실 필요는 아, 없을 네. 것 같고 증인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예. 여인영 사령관도 나왔었던 기억이 있다. 예, 이렇게 그때 보면 될까요? 수방사 특전사는 이제 나와 계셨고 연결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늦게 연결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얼마 동안 진행되고 김용현 장관은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오래 지지하지는 않으셨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명령 군에서 하는 이제 명령하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약간 네. 그런 스타일로 그 몇 가지 꼭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꼭지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뭐 뭐- 예. 첫 번째 꼭지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두 번째는 항명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 아니, 못하실 것 그건- 같아서 수사기관 진술 토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그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약 2, 3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직접 네, 지휘한다. 맞습니다. 예. 예. 군사 활동은 장관이 해주신다. 예. 항명죄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한다. 처벌한다. 계엄사령관은 저로 임명한다. 네. 차장을 부사령관 임명한다. 부사령관이요? 그런 예. 네. 그리고 합참 계엄과가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라 이런 예, 얘기 계엄과가 계엄사령부 지원하라.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지구 지역 계엄사와 화성회의를 준비하라 예, 이런 바로 내용이 이어서 있었습니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지시된 사항, 그러니까 이미 지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 이런 지시를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누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증인께서 못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좀 뭐 경황이 없긴 하였지만 예,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증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말을 들으신 네, 맞습니다. 겁니까?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한다고 말한 것 외에 별도로 증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이유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고 쭉쭉쭉쭉 계속 이렇게 명령하면 수명하고 이런 분위기가 군대에 있는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쭉 예. 지시하고 수명하고 계속 단계를 나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후에 김응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계엄사령부 참모장, 이재식 합참 전비검열 차장 이재식을 기조실장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그 전비대체 검열실 차장님은 장관님께서 그 네. 계엄사 부사령관을 합참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 이재식 장군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하셨고 네. 김문준 장군님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막 상황실 구성 토의하고 있는 중에 합참 계엄과에서 뭐 이렇게 그 무슨 구성을 알려줘서 임시로 네. 임시로 이제 이거 있는 사람이 이제 정책실장밖에 없으니까 임시로 참모장으로 했었습니다. 증인께서 예, 그거는 제가 했었습니다. 참모장은 증인께서 예, 지정하셨다는 말씀. 이재식 장군 아니면 알겠습니다. 42항입니다. 증인은 정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보신 그 포고령 포고령 그거, 예. 서명하신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버전이고 예, 예. 최초에 이제 받으신 포고령 예. 버전이 있으신 거죠? 거의 비슷한 그거 거의 저희가 검토할 때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거기 있는 네. 모든 분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증인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그 진술 및 증언하실 때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직후에 김용현 장관이 노란 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서 대변인 전하규에게 주었고 수분 후에 그 김용현 장관이 증인께 포고령이 적힌 문건을 주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계엄 선포문 주셨고 예. 그게 이제 계속 그
대통령실에서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그 와중에 한 수분 후에 네. 탁 이렇게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전하규 대변인에게 건네준 문건이 계엄 선포문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대변인이 이제 그걸 받고 계엄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그 다시 나와가지고 이 계엄 선포문은 그 대통령실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 국방부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셨다는?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인이 예, 장관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현 장관이 4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6항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증인께 포고령 문건을 주면서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포경을 공지하라고 하셨는지 하더라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에게 포고령에 대한 법무 검토 건의를 하셨습니까? 군인은 이제 항상 계획을 만들 때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좌법무 우재정에서 항상 법무를 꼭 챙깁니다. 작전 계획을 만들 때 챙기거든요. 그 습관처럼 이제 법무 검토, 법적 검토를 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여쭙습니다. 김용현 장관께 여쭤봤는데 김용현 장관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검토가 완료된 거라고 말씀. 법무 검토가 완료된 포고령에 대해서 법무 검토가 법적 완료됐다 검토가 하셨습니다. 완료된 거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CCTV 캡처 사진, 아까 제시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보시면 12월 3일 22시 42분 경에 전투 통제실에서 나가셨다가 22시 56분경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이 확인이 되거든요. 예, 혹시 증인 왜 나갔다 들어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때 이제 장관님께서 포고령을 주시고 하더라라고 하셨는데 계엄 선포문이 막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엄 선포문이 하달되고 바로 하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장관님께서 또 동시에 이렇게 손짓을 하시면서 저기 4층에 가서 작전에 하여튼 4층에 있는 그 방에 가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들고 또 계엄 상황실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던 시간이었고 나갔다가 올라온 계엄 상황실 구성을 위해서 내려갔었어요. 22시 42분에 예, 한참 아래로 통제실을 나가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포고령을 들고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 이제 포고령을 받고 주변의 분들에게 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이게 그 처음에 받았을 때 말씀드리고 나서 둘러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달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안 하고 또 법에 대한 전문가도 통상 보면 법무관리관님이나 이렇게 계신데 안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해서 또 거기 들고 또 상황실 구성 내려가니까 거기 참모들 그때 같이 있던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쭉 그 회의실로 내려가서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상황실을 또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신 인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때 이게 증인 그리고 정진팔 차장, 이재식 차장, 김응준 정책실장이 작전 회의실로 갔고요. 전하규, 오영대, 김철진은 전투 통제실에 계속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아까 22시 56분에 전투 통제실로 다시 올라오시는데요. 그 증인의 손에 들려 있는 종이가 포고령 맞습니까? 예, 계속 그걸 들고 돌려주고 쭉 한 바퀴 돌아오면 제가 들고 막 이러는 이제 과정에 좀 토의를 하고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예. 또 그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밑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포고령 하달할 시간이 되었다든가 포고를 하당하라고 지시하셔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포고를 하달해야 되니까 상황실 막 준비하고 여기 이 공간이 맞냐 저 공간이 맞냐 막 그러고 불은 꺼져 있고 막 RFID는 통과 안 돼서 막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포고령 하달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다시 또 그거 들고 올라가는 그 종이가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고령 들고 밑에 내려가셨을 때 작전 회의실 가셨을 때 포고령을 좀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하셨다 했는데 포고령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법적 검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장관님 검토하셨다고 우리가 논의가 되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맥락을 저희들이 짚을 수 있는 좀 전문가들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토가 하셨다는 말은
뭐 수명했지만 좀 무거운 느낌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한 장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조금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 정도 거리에서 또 한번 봐봐라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그 와중에 또 상황실 또 구성해야 되니까 또 공간도 체크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게 당연히 어떤 위에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건 잘 몰랐습니다. 좀 무거운 감이 있어가지고 예. 자꾸 돌려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특별히 좀, 뭐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없었고요. 하나 읽어보면서 걸린 게 이제 뭐 이렇게 단어 중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헌법에 의해서 처단한다고 돼 있어서 다른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처단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개헌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이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네.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6번 5273-1쪽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12월 1일부터 4일 어간 주요 통화 기록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12월 3일 22시 42분경 전투 통제실을 나가서 25, 56분경 다시 들어오기 전인 22시 47분경에 육군 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2분 12초 정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 내려가서 이제 상황실을 구성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막 얘기하고 하는 중에 그 육군 그러니까 합참에 계엄과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상황실을 구성하나 보좌를 해주면 제가 큰 제한사항이 없었는데 그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스위치 하나 키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TV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참모들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들이 내일 아침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와서 이제 합참하고 합동 근무를 좀 하거나 배우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군검찰 조사 당시에 그 조종래 정작부장에게 합참의 인원이 부족한데 부실장과 그들을 지원할 2-3명 정도의 차 과장을 모아서 좀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는데 뒤에 부분은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네. 빨리 사람들이 좀 와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고 제가 결심할 수 있는 뭔가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취지로 사람을 빨리 와라는 쪽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군본부에 좀 간부급이 오기를 예,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와달라고 제가 말씀하신 필요한 게 참모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1항입니다. 조종래는 그 2025년 4월 24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증언할 당시에 12월 3일 22시 47분경 증인과의 첫 통화에서 증인으로부터 상황을 알고 있냐? 내가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되었다. 합참의 인원이 부족한데 부실장 포함해서 그들을 지원할 2-3명 인원을 모아서 올라와야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12월 4일 02시 30분경까지 육군본부의 인원들로 합참에 갈 참모진을 구성했다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지시한 거는 이제 사람들 빨리 오라는 명확하게 제가 예. 손발이 없으니까 지시한 거 맞고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렸습니다. 원체 예. 거기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막 알겠습니다. 육군본부는 신경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조종래 정작부장 기억이 맞겠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이루어진 거니까 저는 예. 전혀 그때는 신경을 못 씁니다. 이쪽에도 막 이거 막 전화 오면 그 전화 오는 거 가지고 또 토의하고 네. 또 뭐 하여튼 뭐가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집계하거나 계획해서 착착착 가는 게 아니라 예. 뭔 일이 있으면 또 토의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상황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공간이 너무 넓다 좁다 이런 얘기들 하고 다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6번에는 신경도 못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3항입니다. 육군본부 인원들을 합참으로 올라오라고 그 지시하신 거에 대해서 그 증인께서 누구의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토의하면서 근데 이제 그 육군본부에서 올라온다는 거를 장관께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으신가요? 그런 거 보고 장관님께서 상황실을 구성하라 그러시지 뭐 네. 저는 당연히 합참 개헌바에서 상황실이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되어서 했기 때문에 장관님은 상황실을 구성하라 그러셨지 뭐 그거 가지고는 미주알고잘 말씀하시는 미주알고절 안 하는데 보고는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육군본부에서 합참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제 참모를 쓰는 거라서 뭐 그때는 당신 알겠습니다. 보고 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거 팩트 체크만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조종래
정작부장에게 육군본부 인원들을 합참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이후에 이제 조종래 그리고 계엄과장 등이 육군본부와 소통을 하면서 2실 8처 참모진이 구성된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28처에 대한 개념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과장이 합참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뭐 전화를 이만큼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좀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면 들리는데 자꾸 6번의 인원들로 구성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사령부 직제 제4조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2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과 비서실, 8처, 그리고 치안처, 작전처, 정보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2실 8처의 장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조사받고 쭉 하면서 알게 되긴 했는데 그때는 28처의 개념보다는 약간 상황실에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22시 54분경 대변인 전화기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14초간 통화하셨는데 이 부분이 장관 포고령을 하달해야 된다고 해서 그 전화기와 연락이 와서 증인께서 내려가신 다시 이제 전투통제실로 올라가신 예. 그 상황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짧게 예. 그 보고를 하달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또 장관님 또 하시면 또 저희 수명하거든요. 또 막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5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56항 전투통제실 올라가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좀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뒷줄에 앉아서 이제 보고령 내려야 되는 시간인데 하고 좀 보고 있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뭐 지휘하고 하시면서 그런데 또 아직도 계엄선 부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대통령실 그 대통령님 대변인실인가 하여튼 거기에 뭐 누가 안 계신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럼 직접 인편으로 가서 협조도 하고 하라 뭐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지났는데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 중에 그 22시 30분부로 보고령을 하달한다는 말을 툭 지나가면서 하시길래 저희들이 막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틀려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서 장관님 요 시간이 좀 틀려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라 그러셔가지고 또 뒤에서 막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거 고개를 돌려보시면서 23시로 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합참차장이 숫자 22를 그 2를 3자로 고치고 수기로 예, 수기로 고쳤습니다. 그 고쳐가지고 이제 하달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막 계엄선 본문인 가지고 협조가 됐네 안 됐네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서 이렇게 수기로 해놨으니까 누군가가 약간 목소리 들리게 타이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전문 들렸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그럼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타이핑실로 집어넣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기로 수정한 걸로는 안 되고 다시 그러면 새로 타이핑을 이게 결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맨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준 포고령 내용하고 동일하게 타이핑을 다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한 좀 7에서 10분 정도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탈자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50정 시각 외에 증인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최초 건네받은 포고령 1호 초안 중 다시 타이핑하면서 수정된 내용은 없는 겁니까? 숫자가 이제 숫자 외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른 건 외에는 22가 23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서명 날인하시기 전에 포고령 내용은 다 읽어보신 거죠? 거기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예. 출력이 됐으니까 네, 나눠서 한 7명 정도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언론에 공지하라는 지시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아예 그 공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공포를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공지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또 공지하러 가서 또 저희 수명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좀 저희 수명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지하는 방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지를 한 겁니다. 그 실무자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 줬는지는 저는 모르고 저는 예. 옆에 사람 주면 또 저도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막 알겠습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공지해라 이제 서명하고 공지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쭉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내부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공지가 안 됩니다. 네, 또 이제 기자들에게 나가는 또 다른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옮겨서 이제 옮겨서 조정해야 된다는 막 고치는 말씀이시죠?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공지하라고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이 아마 진행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67항입니다. 증인께서는 계엄 상황실 구성 관련해서 이실 8처 요원들 소집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수 이제 육군본부에 사람이 올라야 된다는 조금 자꾸 얘기하고 또 약간 훈수듯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상황실도 전혀 구성 안 되고 맨 보는 사람 4명만 제 앞에 이제 비디오홀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뒤로들 앉아 있고 참모들이 이 정도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모들을 보고 맨 4명이서 그냥 하다가 전화 오면은 야 이게 뭐냐 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상황실은 뭐 구성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불은 꺼져 있지 뭐 컴퓨터 하나 없지 뭐 비디오홀도 새까맣지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벽 드듬드듬해서 스위치 나중에 찾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사령관 임명됐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계엄을 잘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알려주라. 육군본부는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다. 너희 좀 가져와봐라.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식이 12월 4일 00시 06분경에 합참 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동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엄사 기조실장 명,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이런 문자를 전송해서 비상소집 명령 발령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나중에는 그렇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이재식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인원 구성이 왜 늦냐, 빨리 소집될 수 없냐고 계속 역정 내는 과정을 좀 옆에서 보고 일일이 전화하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합참 모든 인원에게 문자로 전파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예,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때 약간 아까 말씀드리지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냐고 예. 다른 데는 다 사람들이 와서 뭐 저 위에도 지금 장관님하고 사람들 다 와 있는데 거기만 유독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금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아마 이재식 장군이 합참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2월 3일 23시 30분에서 40분경에 작전회의실에서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전국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용현 장관에게 그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고령 하더라고 또 언론 또 상황실 공개하라고 하고 나서 뭐 하고 내려갔는데 또 그 얘기를 해서 또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장관님 이거 대통령께 권한을 위임을 받으셔야 하실 수 네. 있는 겁니다. 위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임 받았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임도 받았고 아까 법무검토도 받았다. 네, 김용현 네. 장관이 그랬다는. 예, 그때는 그런 쭉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위임은 그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안 물어봤고 다음 그냥 권영환 대령이 대통령으로 위임 받았다 그래서 저도 가서 위임 받으셨습니까? 대통령께 위임 받았습니까? 그냥 여쭤봤는데 위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 법무검토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 법적 검토 받았다, 완료됐다만 문서다 하신 이렇게만. 거예요. 알겠습니다. 7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포고령 공포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비와 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 피고인은 이제 윤석열 전 몇 대통령님을 시쯤? 말씀드려요. 계속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그 다른 질문으로 계속 드릴게요. 예. 12월 3일 23시 17분 경부터 23시 18분 정확한 시간은 17분 58초경부터 18분 32초경까지 약 34초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신 걸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증인께서 통화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는 계속 제가 포고령을 하달해라고 공지한 시간이 23분이었기 때문에 23시 23분이요. 예, 23분이었기 때문에 공지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딱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분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17분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네, 정확한 시간은 17분에서 18분에 전화가 오셨고요. 네, 하여튼 오후간에 대통령께서 전화 한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포고령을 공지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화가 이제 공지하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했고, 전화가 오셨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포고령 이후로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예,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장. 예, 포고령 하달됐다고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경찰청장한테 그런 말씀 알려줘야 전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한 몇 분 전에
12월 3일 23시 15분경에 피고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통화하실 때, 증인과 통화하실 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했다, 아니면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거는 알려준 적은 없습니까? 매우 짧게 그냥 포고령 하달되었나요를 물어보셨고, 네. 저도 대통령 전화니까 아주 놀라가지고 딱 수명 자세를 가지고 이제 예 하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 이후에 그 통화 내용에 대해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예, 대통령 전화 제가 처음 이제 전화를 받은. 네. 저는 전화기를 안 가져다니고 다른 이제 부관이 가지고 딱 전달해 줬는데. 증인 죄송한데 마이크 좀. 아 예. 예, 조금만 대. 이게 부관이 통상 제 비화폰을 들고 있다가 주거든요. 예. 근데 바로 탁 주신 대통령 전화입니다. 딱 그런데 대통령께서 전화 주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 통수권자시니까. 그래서 얼른 장관님께 가서 대통령 전화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예, 대통령 전화 오셨고 포고령 하달된 물어보셨고 경찰청에게 하달된 사실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또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게 생산한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 증언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찰 증언을.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 증언을 증인께서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제가 할 건 아니고 예. 협조하라는 쪽으로 아마 제가 협조. 청장에게 전화하니까 네. 경찰청장에게 전화하니까 네. 경찰 증언해라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 국회 경찰 경력을 증언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때 당시 처음엔 제가 언론이나 뭐 국회에 제가 나가서 이제 또 출석하고 하면서 국회 단어가 나와서 국회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진술 때 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회라는 생각 그때는 안 들었고요. 그냥 예. 경찰 증언해라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뭐 어떤 과정 속에서 생산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거고 네. 했었고 또 청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참 제 전화번호를 뒤졌는데 청장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그 전화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전화기에.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막 비화폰에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물어봤습니다. 경찰청장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시냐? 합참 지통실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냐 해서 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 와중에 뭔 얘기를 했는지도 진짜 막 넘어가고 있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이콘에 그 시간 너무 걸리면 안 되겠다 잘 말씀들 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관님께가 장관님 제가 청장님 전화번호가 경찰청장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 주시는 거 가지고 와서 또 뒤로 나와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을 증언하라고 요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말씀도 안 없었습니다. 하셨고 그냥 대통령 지휘상을 수명하는 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예. 그걸 약간 수명하듯이 그렇게 말씀. 75항은 생략하고 76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그 비화폰으로 경찰청장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수소문하다가 안 되어서 장관에게 혹시 뭐 전화번호가 있냐 해서 예, 장관의 비화폰으로 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예, 하셨다는 하여튼 말씀이시죠? 장관님이 폰을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항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의 경호처 정부 비화폰을 통화 기록을 보면 12월 3일 23시 22분 08초경부터 23시 23분 19초경까지 약 1분 11초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김용현 장관이 아니라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내역입니까? 맞습니다. 그 대통령 다시 장관님 폰으로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다가 증인을 바꿔줬습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통화는 제가- 안 하고 예, 증인이 예. 처음부터 계속 통화하셨다는 네, 네,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왜냐면 그 포고령 이들과 하달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신 거 전달하는 과정에 경찰 정원이 좀 필요한 경찰 정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설명도 해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공지하라 그러고 넣어버렸기 때문에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포고령 내용을 제가 외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여튼 뭔가를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황이 좀 없어가지고. 그 피고인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하달해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포고령 내용도 좀 설명해주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 말씀은 뭐 내용이 아니고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것을 좀 청장에게 하달된 사실만? 예, 사실 예. 알려주라 이렇게 딱 느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 당시에 국회 경력을 좀 경찰 경력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거요. 하여튼 국회라는 말 진짜 기억이 안 나고 경찰 정원 이런 톤의 얘기가 있었다는 기억이 경찰 증언 요청한 것은 조지호 기억이 총장하고 나신다는 통화할 때는 말씀이세요? 그걸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검찰이나 다른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통화할 당시에 증인께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다르십니까? 그 하달할 것이다가 아니고 저는 하달되었다는 쪽에 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예, 뭐 그 순서는 이제 하달되었다고 어차피 하달될 건 라고 되는 말씀드렸을 거니까요. 것 같고 하달되었습니다. 그 경찰을 좀 정원해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지 뭐 그때 위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국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대로 그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런 취지의 예, 없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12월 31일자 조사인데요. 김용현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지시를 했다. 예, 뭐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몇 가지 지시라는 게 경찰 증언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 차단 지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면 제가 좀 기억이 명확할 텐데 그런 건 네. 없고 포고령과 관련되었다는 정도의 느낌이고 포고령 내용을 잘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전달하듯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85항입니다. 증인은 포고령 하달이나 경력 증언 등 요청이 피고인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라는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포고령이라고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말을. 예, 딱 그게 딱 저 머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라는 예, 그런 얘기를 따로 말씀은- 하신 기억은 없으세요? 예, 전혀 그런 말은 할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냥 핵심만 딱 얘기했습니다. 그럼 경력 증언 요청 등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막 긴 말 안 하셨고 뭐라 하시면서 알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에게만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용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8번 CCTV 캡처 사진. 증인은 12월 3일 23시 24분경에 전투 통제실을 퇴장을 하셨는데요.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가신 겁니까 이때? 이제 포고령 하달되었고 이제 경찰청장 통화하자마자 또 상황실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냥 조그마한 쪽으로 뻘떡이 나서 또 내려가서 상황실 구성에 또 집중. 상황실 구성하러 가신다는 내려갔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헬기의 그 R-75 공역 진입 승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인용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33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증인의 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때 조종래로부터 계엄군을 태운 헬기의 비행 제한 구역인 R-75 공역 진입을 승인해달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럼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막 상황실 구성하고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아마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보고령 내리고 바로 갔을 때 왔는데 뭐 누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누가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실제로 나중에 그 법정에서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 장관님께서 이제 군사행동을 모두 이렇게 책임지시고 하시는 과정에 6번은 공역을 승인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부장이 제가 이제 총장이니까 또 계엄사령관이 하지만 그
그 수방사 쪽으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들었고, 그래 알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 또 이 과정이 계속 말이 나와서 이제 군사법정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저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31분경에 이미 이제 공역을 통과했다고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33분에 제가 그 정작부장과 통화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그 계엄사령관의 승인사항이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은 평상시에도 합참의장이 수방사 공역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이 위임돼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가타부터 하지 않고.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제가 계엄 그런 상황이기 건 때문에 계엄사령부에도 좀 보고가 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작부장이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작부장도 연락이 와서 물어봤겠지. 정작부장도 그때 계엄사 상황실에 구성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군본부 정작부장 입장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작부장 그러면 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헬기? 수방사 방향으로 네. 헬기 몇 대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수방사 방향으로 헬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았다. 어떤 알았다. 헬기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헬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뭐 여러 헬기가 뜹니다. 네. 뭐 하다못해 구급 헬기도. 근데 보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헬기인지 좀 특정을 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작부장이 거기서 어떤 그 누구 외화부대를 보고받고 환자 수송, 육군본부는 환자 수송 같은 경우는 보고는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보고가 들어왔으면 뭐 어디 부대 사고가 나서 뭐 헬기 이동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겠지만, 네. 정작부장이 아마 어디서 전화 받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알았다라고 하시려면 뭐 내용을 알아야 알았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헬기가 이동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 알겠다. 헬기 당연히 이제 상황이 걸렸으니까 네. 헬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상황이 걸려서. 예, 계엄 상황이 네. 되었고 네. 군사 이제 합참 이제 전투 통제실에서 군사 행동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니까 네. 또 어떤 상황에서 헬기도 또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군사 활동과 관련된 헬기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의무 헬기도 있고 헬기가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나 보다 통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네. 증인은 위 헬기가 사실은 특전사 헬기였는데 특전사 헬기이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수방사 참모장 조백이는 이 사건 법정에서 수방사 항공작전통제차장 유정훈으로부터 특전사 소속 헬기가 국회 방향으로 이동 승인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2번 정도 보류를 하다가 특전사 참모장 박정환과 통화를 한 후에 작전처장 김문상에게 계엄사령부에 전화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전처장 김문상은 이 사건 법정에서 헬기의 진입 승인 요청이 왔을 당시에 특전사 헬기이고 행선지가 국회라는 사실은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상이 조종래에게 승인을 요청할 당시에 특전사 헬기임과 행선지가 국회임을 알려주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증인도 조종래로부터 특전사 헬기이고 행선지가 국회라는 걸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었고 군사법정에서 조종래 그 정작부장 얘기도 본인도 그런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종래 진술을 뭐 100% 지금 네. 저는 그대로 할 게 아니고 네네.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특전사 헬기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럼 조종래가 그 부분을 증인께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 되는데 보고 체계상 좀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뭐 군사적으로 그런데 네. 네. 제가 그 공역을 통제하고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 권한이 있는 문제는 좀 네네네네. 차치하고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하려는 내용,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뭐 당연한 그 군의 업무적인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 특전사 헬기가 국회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 조종래에게도 같은 취지로 전달이 됐을 것이고 조종래 역시 증인께 같은 취지로 보고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증인의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 군용 헬기다 정도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때도 군용 헬기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헬기가 수방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헬기가 몇 대라는 얘기도 없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그 군검찰 조사 당시에 정작 부장이 수방사 방향으로 헬기가 가고 있다 말을 하기에 장관이 지휘 감독을 위임받고 군사 행동을 지휘하고 있으니 장관의 통제하에 있는 헬기로 알고 알았다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저희 모든 군사행동 장관님께서 이제 지휘하고 계시고 전투 통제실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쭉 상황 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는 켜지지 않았지만 어떤 절차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숙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12월 3일 22시 22분에서 23분경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고 그때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리고 뭐 경력도 증언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국회 경력도 투입이 되고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 통제실이나 뭐 작전 회의실에 있는 뭐 TV나 비디오 월을 통해서 헬기가 국회 착륙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보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작전회의실의 TV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12시가 훨씬 지나서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고 그 전에 이제 전투통제실에 장관님 배로 막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TV가 막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은 안 나는데 헬기가 막 이렇게 날아들어가는 거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보기는 봤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조종래로부터 보고 받았던 그 헬기가 저 헬기다. 그런 그때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때 헬기를 봤다면은 제가 금방 탁 느낌이 왔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영상을 정확하게 못 봤던 느낌입니다. 나한테 보고했던 헬기가 저 헬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드실 법해서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헬기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헬기가 뭐 투입될 만한 긴급 임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93항입니다.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은 이 사건 법정에서 헬기 승인 요청 이후 헬기 진입 승인 요청 이후 조종래부터 전화가 와서 참모총장에게 문의를 했고 보고를 했고 참모총장께서 승인을 했다 들여보내라 라고 하기에 참모장 조백인에게 보고 후에 방공작전통제처장에게 최종적으로 지금 육군본부에서 승인했으니 특전사에 통보를 해줘라 라고 해서 회랑 중인 헬기에 통보가 갔고 그래서 헬기가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는데요. 맞습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오는데 제가 정작부장 통화한 시간은 33분이거든요. 33분 이후로 쭉 진행된 상황이고 헬기는 31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그 조종래 보고를 받으시고 헬기 진입에 대해서 승인하시기 전에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장관님 통화 일치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하신 거예요? 예, 알겠다고 그냥 진행되는 거니까 뭐 저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장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알겠다 그랬고 계속 진도가 나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특전사나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최초 보고할 때 최초 지휘 보고할 때 그 수방사 특전사령관의 병력 이동을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도 정확한 인식은 잘 없지만 그때 병력에 대한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그게 몇 시쯤인가요? 그게 이제 공공시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군인들은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실을 딱 구축하면 지소 계속 개념으로 유무선 통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유무선 통화도 안 하고 상황실도 구성이 안 되고 있길래 공공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지휘소 계속 보고 빨리 하라 그래라. 그 지휘소 그래야 제가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그 전까지 통화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막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연락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휘소 계속 보고 하라 그러니까 그때 뭐 지휘소 계속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는 지휘소 계속만 되면 되니까 유무선 개통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최초 보고를 받고 그렇구나 끊는 과정에 특전사 수방사에서는 뭐 이렇게 병력 이동한다는 말도 중간에 섞어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지휘소 개소만 아니라 그때 병력이 이동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조금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엄과장 건영환은 이 사건 법정에서 12월 4일 00시 이전에 증인께서 작전회의실에서 사람이 밀린데
부족하되 국회에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께서 그런 네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뭐 밀린다 뭐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공공시 30분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시 이전이라고 일단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공공시 30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 30분경에 이제 그때 전까지는 장관님이 저희인데 전화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근데 한층 아래에 쭉 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국회에 병력하고 경력을 좀 지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왔으니까 또 돌아가지고 이제 그 4명하고 또 토의하는 겁니다. 그걸 토의하면서 병력하고 경력을 지원하라고 하시는데 뭐가 가용하기냐 그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 그때. 98항입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246번 같은 통화기록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경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증인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23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맞습니다. 통화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딱 지시를 탁 하자마자 그 지소 계속 보고하고 지시하자마자 가장 빨리 전화 온 분이 이제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 계속 되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소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가 개설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최초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통화기록입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0시 14분경 14분 17초경에 그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00시 14분 17초경에 증인께 전화를 걸어서 2분 4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참모들이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지속해서 보고를 하라고 최초 보고하라 그러니까 네.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지속 개소됐다 이런 상황실이 개소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은 곽종근과 이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예, 그런 톤으로 듣고 이제 방첩사령관 지속 개소됐고 특전사령부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엄 그때 이제 그 군검찰 조사 당시에는 계엄 임무 수행군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받으시고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예, 그때 병력 이동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지금은 지휘소 개수만 되면 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네. 뭐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휘소 개소 얘기는 예, 그거에 중점이 있었고 계획이 뭔지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전혀 거기는 상황실에서 보고받거나 참모들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병력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력의 규모나 이동 목적지나 이런 부분도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네. 했을 수도 있네요. 예, 거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끊고 나니까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해서 뭔 말이에요 하니까 병력이 이동합니다는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병력 이동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서 다시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셔서 예. 확인을 다시 하셨다는 예, 말씀. 그때 상황실 개소 여부도 그렇고 곽종근 사령 통화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설명을 예, 곽종근 상황실 사령관이 관련된 내용으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때는 해줬겠네요. 뭐 이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관점은 지휘소 개소가 관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상황 일지나 누가 이렇게 참모들이 듣고 적는 것도 아니고 지휘소 개소되면 되겠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특전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등에도 출동을 했는데 증인은 혹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그 이때 국회나 선관위로 병력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모르고 그 단어 자체가 좀 네. 이상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를 들었다면 제가 기억할 때도 정말 몰랐습니다. 국회에 가서 정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뉴스 막 나오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병력 이동을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저는 국회 쪽이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었지 그 외의 단어는 하나도 기억. 국회 쪽이라고 느끼셨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게 이제 그 00시 30분 어간에 다시 지휘소 보고할 때 두 번째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네. 그 병력 이동한다고 할 때 국회라는 단어가 처음 제가 슬쩍 들렸는데 그건 큰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제가 좀 이상한 단어를 쓴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말 없었어요. 증인 말씀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처음에 전화가 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예, 이동한다는 국회에 얘기는 들으신 건가요? 예, 뭐 갔다는 그런 얘기 들었지. 예.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곽종근으로부터 병력 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당시에 707 특임단이나 10 수여단이 국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예, 나십니까? 예, 그때 그런 경향이 상관위에 30 수여단이 출동했다 이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성관이 단어는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 몇 공수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6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933번 계엄 이후 부대 일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김현태 707 단장을 포함한 특전사 707 특임단이 탑승한 헬기 12대가 특전사령부 및 707 특임단 헬리패드에서 이륙해서 12월 3일 23시 49분경부터 12월 4일 00시 11분경까지 국회 경내에 착륙한 사실이 있는데 그 증인도 아까 TV로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TV가 나온 거는 00시 30분 어간에 TV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거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도 예.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제가 좀 혼돈됩니다. 예, 그래서 00시 11분경까지 국회 경내에 헬기가 착륙한 사실이 있는데 그 증인께서 그 3분 후인 12월 4일 00시 14분경 곽종근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707 특임단 헬기가 국회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을 잘 얘기 기억이 안 들으셨나요? 납니다. 예, 잘 그런. 병력 이동을 얘기하면 예. 그 부분에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 관점은 그게 아니죠. 지휘소 개소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휘소 개소는 이제 증인의 관심 사항의 일부라고 예, 생각은 예, 예. 당연히 되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전화를 했고 곽종근 사령관도 하고 뭐 얘기를 보고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로 헬기가 특전사 헬기가 도달했다 이 얘기를 증인께 했을 것 같은 그래서 생각이 사령관이 저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그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말들이 안 들. 제가 있으면 명확하게 들을 텐데 제 관점하고 좀 다릅니다. 제 107항입니다. 증인이 곽종근에게 전화를 하신 게 아니시고 곽종근 사령관이 스스로 용건이 있어서 증인에게 전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휘소 개소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전화를 먼저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당시 곽종근 사령관에게는 707 특임단 헬기의 국회 투입이라든지 10 수여단의 병력의 국회 출동 등 국회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서 임무 수행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인과 통화할 당시에도 707 특임단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다는 등의 사실을 증인께 말씀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특전사리가 딱 도착하자마자 특전사령이 바로 인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저하고 통화할 때는 막 그게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인께서 기억하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병력 이동을 얘기하면서 예, 뭐, 국회로 병력 이동했다는 뭐 것까지는 이동- 기억이 나고 예, 아까 국회로 예. 말씀했는데 하여튼 뭐 병력 이동 얘기했는데 자꾸 국회 하시니까 저도 뭐 그렇게 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707 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는 그런 기억은 건 안 잘 나신다는 모르겠고요. 말씀이시죠? 국회 잘 모르시니까 뭐 그랬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다른 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통화 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를 마치자마자 12월 4일 00시 17분경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1분 56초간 통화한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때는 예. 왜 통화하신 거예요? 아, 네. 그때도 지휘소 개소하라고 이제 지시한 상황이 이제 각 사령관들에게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전화가 오셨습니다. 지휘소 개소되었다. 뭐 계략 그때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 왔는데 수방사령관 연락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모 중에 한 분인가 부관인가가 저는 전화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부관이 제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수방사령관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저는 전화를 받았고 제가 직접 누르지는 않았고요. 제가 증인이 전화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예,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은 전화 오는데 수방사령관은 전화를 안 오니까 막 이제 확인해가지고 직접 연결해가지고 수방사령관 연결됐습니다. 딱 이렇게 저에게 줬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그때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도 현장에 있는지는 몰랐고요. 모르셨습니까? 예, 최초 보고에 이제 그 당시에 뭐 지소가 개소됐다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고 또 국회에 가서 정언하는 과정에 사령관이 그때 뭐 그 총기하고 이거 놓고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 맞다 그런 얘기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인께 예, 그때는 총기 현장인지 놓고 간다 몰랐고.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2시 넘어서 이제
제가 또 수방사령관을 급히 찾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여쭤- 예, 그때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 이진우 사령관은 당시 국회 현장에 나가 있었고 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전화가 먼저 하도 예. 전화가 예. 제일 늦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 이제 지휘소 개소 중이다라는 말만 1분 56초간 통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수방사 병력 이동에 대해서도 이진우 사령관이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특전사보다 더 모르겠습니다. 특전사는 뭐 병력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한 느끼면 네. 되는데 수방사는 이제 병력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게 했다는 그런 정도 그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그 얘기는 예,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총기를 휴대하지 않게 했다. 않게 했다는 그런 얘기 위주로 자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전화기를 전해받았고 이제 수방사령관과 통화되는구나 이게 그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이진우 사령관이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그 계엄 당시 증인과의 첫 통화에서 증인에게 국회안을 보니 무질서하고 경찰이 통제가 안 되니 국회 외곽 배치를 위해서 수방사 부대원들이 총을 넣고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간다는 취지로 상황 보고를 했다고 증언하시더라고요. 근데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을 놓고 간다 이 얘기는 지금 기억이 나시는 예, 말씀이시죠? 뭐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얘기 전혀 네. 없었습니다. 근데 총을 놓고 간다고 하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어디라고 하던가요? 개인 임무 수행군으로 이제 명을 받았으니까 네. 개인 임무 수행군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놓고 가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 뭐 그걸 네. 어디로 간다는 그런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총을 놓고 가는 게 타당하다고 하려면 예. 목적지와의 관계가 그 설정이 돼야 그 목적지에 갈 때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예. 그 개인 임무 수행군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임무든지 이제 지시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어디를 갈지는 모르는 거죠. 네. 뭐 어디를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좀 여쭤보는 할게요. 그 3호 특임대대 아시죠? 그 수방사 예. 3호 특임대대 3지역 대장인 김의규 소령이 이 사건 법정에서 12월 3일 23시 47분경 23시 47분이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해서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증인도 그러면 그 00시 17분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해서 그런 내용을 좀 보고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까 총을 놓고 간다 예. 얘기는 좀 들으셨다 하니까. 예,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여튼 총기 예. 자랑스럽게 하여튼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고 예. 나머지는 뭐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뭐 배치되고 이런 거는 이게 공간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112항입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974번 통화 내역 정리자료 계속 별도입니다. 이거는 974번이고 그 이진우 사용 비화폰 통화 내역 정리 자료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12월 4일 00시 19분경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1분 7초간 통화를 하거든요. 보시면 12월 4일 그 00시 17분경 하고 00시 19분에 연달아서 통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증인께서 이 내용은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시간 순서를 보면 00시 14분경에 그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께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인께서 00시 17분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곽종근 사령관과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00시 19분에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 순서는 이런 상황인데 그 수방사 3호 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는 이 사건 법정에서 3호 특임대대 선발대 16명이 12월 4일 00시 10분경에 국회 정문에 도착을 했고 자신이 00시 20분경 이진우와 통화할 당시에 이진우의 지시를 받고 국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3호 특임대대 선발대 임무는 국회의사당 건물의 출입문을 막아서 모든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렵, 그러니까 증인과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이 이제 통화를 주고받을 무렵에 지금 수방사는 아까 23시 47분에 뭐 총을 놓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00시 20분경에는 뭐 담을 넘어 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무렵에 증인과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수방사 3호 특임대대와 특전사 707 특임단은 사실 그 국회의사당 건물 출입을 막으라는 동일한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00시 14분경 곽종근으로부터 707 헬기가 국회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고 받으시고 707 특임단과 3호 특임대대 선발대가 함께 국회의사당 국회 경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00시 17분경에 이진우에게 전화해서 그 수방사 병력 이동에 대해 상황 보고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방사 병력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 특전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뭐 지휘소 개소하고 상실 구성하고 정신도 없었고 네. 또 어떻게 그 병력들이 움직이는 게 계획되어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 게 전혀 상박도 안 되고 있었고 네. 상실도 없었고 또 뒤에서 PDP TV 화면이 있지만 저는 참모들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는 참모들은 TV가 보이지만 안 보이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 자체는 뭐 말도 안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 여인영의 증거기록 수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12월 4일 00시 21분경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26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맞으시죠? 몇 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12월 4일 00시 21분입니다. 아까 이제 14분에 곽종근 사령관에 전화 받으시고 네네네. 다시 전화하셨다는 게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이게 그때입니다. 상황실관에서 뭐 얘기하는데 뭔 이상한 얘기해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실 관련, 병력 이동 관련해서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황실도 뭐 제대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여튼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제가 물어봤던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707 헬기가 국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이진우에게 알려주시고 이진우한테도 알려줬다라고 00시 21분경에 곽종근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하신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전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0시 31분 13초경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00시 31분 46초경까지 33초간 통화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때 이제 기억나시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네, 이제 그 국회에 병력과 경력을 지원하라는 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이제 끊고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국회 경력과 병력, 예, 경력과 병력, 병력과 경력이라 그랬는가 예. 뭐 그렇게 병력과 경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과 경찰을 좀 예, 그런 지원, 그렇게 국회로 지원해라 그렇게 이렇게 숙지했습니다. 말씀하셨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할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그 한층 아래 작전 예, 회의실에. 막 작전 회의실 막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그때 김응준 정책실장 등에게 뭐 현장에 사람이 없다, 병력을 증원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거 좀 물어보시기도 했습니까? 예, 장관님 말씀하셔서 야 이거 지금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어떤 병이 가용한지도 몰라서 네. 또 물어볼 사람이 딱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네. 말씀하시는데 뭐가 가용한 거 있냐 그렇게 이제 최초 이제 꼭지를 던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병력과 경력을 국회로 집중하거나 지원하라는 것이 피고인의 지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말씀 뭐 그때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말씀 한 마디도 하신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전화가 왔으니까 상황실 막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으면 또 모여서 막 대화를 했습니다. 뭐가 있냐, 뭐가 가용하냐, 야, 군은 뭐가 가용하냐. 그러다가 군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게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래서 경력을 지원하자 그러는데 경력을 지원하는데 야 경력도 우리가 통제하는 경력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인영 외3 증거기록 순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시 39분 05초경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분 2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얘기 토의를 막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에아 부대에서 이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 결심해 주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하 부대라 했습니까? 곽종근 예, 에아 부대 이제
해야부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그런 용어를 잘 씁니다. 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네네네네. 곽종근 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고 해야부대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네. 건의가 들어와서 결심 좀 해주시라. 테이저건하고 공포탄이라는 거는 사용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랄 때 느낌을 그렇게 받았기 그럼 때문에 예하 놀랐었습니다. 부대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약간 놀라가지고 네. 굉장히 빨리 그 말을 해서 뭐 쭉 설명하고 뭐 했는데 무슨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쭉 하면서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네. 물어보지도 않고 잠시만 기다려봐라. 놀라가지고 네. 잠시만 기다려봐.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서 누가 공포탄을 한 발 쏘거나 뭔 조치를 하면은 네. 걷잡을 수 없이 작전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군인들은 알고 있어요.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적이다 이런 생각, 테이저거나 공포탄이라 그랬기 때문에 네. 국민이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예, 그럴 느낌이 쓸 거라고 생각을 예, 하셨다는 예. 말씀인가요? 30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 TV가 들어왔습니다. 30분 공복이 30분쯤에 이제 조그만 TV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래서 바로 뭐 묻다 가타부타다 잠시만요 끊고 야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고개 이렇게 안 들고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상황이 급 반전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1분도 토의 안 했습니다. 그 1분 통화해서 토의해서 그걸 전화해서 했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역 계속 보시면 그 12월 4일 00시 42분경에 증인께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2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그러면 회신을 주신 건가요? 예,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바로 그냥 긴 말도 안 했습니다. 금지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금지다. 알겠습니다. 12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707 특임단장 김현태와 707 특임 단원들은 12월 4일 00시 32분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00시 39분경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면 707 특임단으로서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입니까? 저는 그때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고 국민들이 다칠 수 있겠다는 게 탁 떠올라지 다른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혹시 그런 정도도 생각 안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 정도도 얘기를 안 예, 했습니다. 그냥 예하부대에서 예. 건의가 들어왔는데 자꾸 저보고 결심하라는 식으로 결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구나 하고 그냥 근데 707 부대라고도 얘기를 안 그런 했습니다.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예하부대. 어떤 상황인지를 그 증인께서 좀 보고 받으신 내용들이 다 추상적으로 받으신다는 취지인데 예. 이게 어느 부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이거를 허용할지 말지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예하 부대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이 얘기만 들으시고 그냥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결심이라는 게 핵심이었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하부대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게 저희가 탁 기억에 남고 그리고 바로 놀라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이런 게는 전혀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707 특임단도 그 특전사 예하부대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항으로 가겠습니다. 13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1항입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 30분에서 01시경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좀 제외하고 그 증인은 계엄사령부 기조실장 이재식에게 병력이 부족한다는데 가용 병력을 파악해달라라고 좀 물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병력과 경력을 지원해야 되는 그 토의가 나올 때, 야, 군에 가능한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경찰로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13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3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35항입니다. 증인은 이재식 준장에게 가용 병력 파악을 지시하면서 이신속
대응 사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야부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물어보고 대화하거든요. 항상 네.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가용하뇨? 가용한 게 뭐예요?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뭐 어디 부대가 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식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뭐 해제 요구안 가결 이전에 증인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병력이 만약에 나중에 추가 출동을 해야 된다면 어느 병력이 필요할까 등 혼잣말 하시다가 이 사단도 있지 않나? 이 사단도 가용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까? 나중에 추가 병력이 아니고 그때 장관님 지시하시는데 당장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한쪽에 그 이재식 장군이 있었고 한쪽에 이제 육본에서 정제실장이 쭉 있었는데 이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분들은 물어보는 과정에서 어떤 분인가 신속대응사단의 예비라는 분이 한 분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속대응사단도 가용한 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가 되었지 제가 어떤 부대가 가용하고 이런 걸 딱 알고 거기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근데 이재식 그 준장께서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신 내용이 그래서 네. 그것도 그런 과정 속에 이분에게 물어봤던 내용이 요쪽 파트에 있던 사람 얘기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군대가 어떤 게 파악하는 정도였지 뭘 지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신속 대응 사단은 예하에 특공 여단을 두고 있는데 위 특공 여단들은 헬기 수송기 등으로 작전 지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부대들이지요. 예, 보통 작계상의 임무가 그런 역할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권영환 계엄과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이재식 준장으로부터 이 신속 대응 사단 예하 그 두 여단에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예. 예. 증인께서도 이재식에게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이 신속 대응 사단의 출동 준비 지시를 하셨던 건 아닙니까? 전혀 그거 아니고요.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확 주제가 넘어가가지고 네. 경찰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할지 그게 또 몰라가지고 대화하고 있었지. 군은 쭉 처음에 대화하다가 쑥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00시 45분경 증인에게 전화해서 1분 11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통화 내용. 예, 00시 45분경입니다. 그간에 왔었습니다. 맞으시죠? 기억나시죠? 예. 어떤 예.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장관님 전화 오시고 특전사령관 전화 오시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방첩사령관 전화 와서 경찰 증언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통화했었습니다. 네, 경찰을 증언해달라. 예. 왜 증언을? 그런 얘기는 없었고 증언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장관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하고 장관님께서 방첩사령관도 말씀하셨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14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인영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2회에 걸쳐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이 된 부분인데 이때는 그 00시 45분 이때는 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경력 증언을 요청하지 않고 증인에게 경력 요청을 하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인영 사령관이 기존에 그건 잘 조지호 모르겠죠. 경찰청장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이구나. 예,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병력 경력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방첩사가 경찰하고 유관부서라서 아마 네. 방첩사령관도 연락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에게 연락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장관님은 저에게 직접 연락 왔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부터 방첩사 체포조가 정치인 등 10여 명을 체포하기 위해 그 작조, 그러니까 조를 편성한 후 국회로 출동을 했고요. 00시 38분경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3명을 우선 체포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증인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뭐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들어는 것도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00시 45분경 증인에게 전화할 무렵 방첩사는 국회로 출동해서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과 합류 및 조편성을 해서 함께 체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께 00시 45분경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뭐 경찰 정원 그래서 장관님 같은 맥락이구나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0시 45분경
에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경력 증언을 요청했던 것은 국회 외곽을 봉쇄할 기동대가 아니라 체포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찰을 좀 증언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그거는 그런 맥락이 어떤 경찰이라는지는 그런 것도 얘기를 안 없었고요. 했어요. 예, 그냥 장관님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단순히 경찰을 증언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저도 이해되시죠? 예, 저도 예. 장관님 전화 오고 뭐 다른 활동 막 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서 예. 방재사령관이 이제 전화 받고 오니까 늦은 예. 똑같은 내용인데 늦게 오는구나. 그러고 그냥 약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증언이라는 게 단순히 뭐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뭐 체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증언해달라 이렇게 김영현 장관도 얘기하고 여인영 사령관도 증인께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예, 내각 외곽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회로 병력과 경력을 집중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집중하라. 위치 개념 없었습니다. 집중하도록 협조하라는 쪽으로 그러시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의하고 막 논의해서 네. 군대는 가용한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여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얘기 막 듣고 토의하는 와중에 아니다 이거 군대가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그게 지배적인 의지가 확 올라와서 바로 경찰로 넘어갔고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협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여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방사령관이 서울을 잘하니까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좀 서울청장님하고 협조하라는 게 더 낫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수방사령관이 또 그 얘기해서 또 얘기하고 그와 사이에 특전사령관 전화 와서 대의직원 얘기하고 또 그거 얘기가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수방사령관이 서울청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수방사령관을 도와주는 그것도 좀 하기 위해서 수방사령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님께도 전화를 해서 좀 국회로 경력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가 나와서 또 전화번호 한참 찾아가지고 청장이 전화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항만 묻고 좀 뒤에는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47분경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1분 57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가 이제 증인께서 그럼 이진우 사령관에게 경찰과 맞습니다. 좀 협조해보라는 말씀하신 예, 전화가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고 평상시에 통합방위 작전을 하거나 이럴 때 수방사하고 이제 협조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청하고. 그래서 그냥 누가 아이디어를 줘서 바로 또 수방사령관이 전화해서 서울청장님하고 좀 협조해서 경찰 저 국민들하고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해놓고 또 토의했습니다. 수방사령관 뭐라고 예, 그때 수방사령관 알겠다고는 했는데 여력이 안 된다는 약간 조금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논조는 아니었고 뭐 좀 상황이 현장이 좀 복잡한데 여력이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논조로 느껴집니다. 그런 논조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 147, 14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9항입니다. 12월 4일 00시 59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28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이때는 그 증인의 비화폰 일반 전화 모드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일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신 거죠? 네, 제가 전화번호를 아까는 장관님 전화를 썼는데 지금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려면 또 지하 4층에는 더 모르는 겁니다. 경찰청 전화번호를. 그래서 제 옆에 있던 그 보좌관, 협력장교가 얼른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경찰청 그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경찰실장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쪽지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이 쭉 징계되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에 연락하자 그러고도 또 그 과정이 또 진행된 다음에 쪽지를 가져왔길래 방금 말씀하신 그 일반 모드에 경찰청장님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입력하고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00시 59분경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토의한 결과에 이제 수방사령관이 서울청에도 협조했지만 지금 국회에 좀 경력을 좀 지원해 주셔야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의 국회 경력 증언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때도 수방사령관과 비슷한 논조였는데 경찰청장님께서도 여기도 투입돼 있고 저기도 투입돼 있고 저기도 약간 좀 하기 어렵다는 논조에 약간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5항은 조금 질문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언을 요청한 것은
그 김용현 장관 지시나 여인영 박첨 사령관 요청 때문에 하신 건가요? 예, 처음에 이제 발단은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뭐 그게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병력이 어디에 얼마큼 가 있는지 거기 계획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군대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국민들하고 국민 접촉하는 거 아니다. 경찰로 가자. 그래서 경찰로 가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국민이 어떻게 군대에 통제받는 적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156항을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국회 병력이나 또는 경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2시 30분 후가 이제 TV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들도 약간 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도 있고 좀 자꾸 그런 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영상인가 아주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좀 경찰들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 군하고 좀 이렇게 안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가 없지 않냐. 약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그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고 대부분 중에 몇 분이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황은 인식하신 건데 예, 그때는 이제 뉴스에 조금 군이 왜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진짜 그건 몰랐어요. 그 모르고 그때 이제 막 똑같은 장면이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